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촬영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어려운 시장이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좀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하필이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촬영하는 날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은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게 1월 3 일이거든요. 1월 3일 화요일에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기 위한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급락을 했죠.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2% 가깝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으나, 이렇게 오늘 오늘처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 이거 전저점을 그냥 뚫고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제가 과거에 설명해 드린 뭐 2,300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밑에 바로 밑에 지지를 해줄 수 있었던 2,250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순식간에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깨고 떨어지니까 어 나머지 지금 현재 이제 왼쪽에, 그 차트상 왼쪽에 있었던 그 저점까지도 테스트 없이 수직으로 낙하해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웬걸, 네, 10시 30 분에서 4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를 이제 분봉을 열어보면, 코스피 분봉을 열어보면 정말 이 V자로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살짝 꺾여서 끝나긴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일봉상 아래 꼬리가 아니었나, 요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저와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연 차트가 매번 보고 계신 거죠.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 주식 신호등이라는 제가 이제 그 닉네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빨간색 선 밑에 있을 때는 저는 빨간색이라고 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 때 건너면 안 되죠. 예, 신호등이 초록불 때 건너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도 신호등이 있다면 지금 월봉상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했을 때는 여전히 초록색 불보다는 빨간색이 맞다. 왜? 지금 위쪽에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잖아요. 그럼 이 캔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등이 있다면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5일선이 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이걸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니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빨간색이니까 건너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신호등, 주식 신호등으로 이제 그 닉네임을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에서야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추세가 좀 돌아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면은, 많은 분들과 또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뭐 주식신호등 최진영 입장해서 QR 코드가 옆에 있잖아요. 이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있는데,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대략 2022년 3월 이 정도 제가 체크해 드릴까요? 한 이 정도,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박스경제 TV에서 말이죠.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켜라거든요. 지켜라. 원칙과 기준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손실이 좀 나고,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런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이라면은, 공부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과 뭐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란 얘기를 한 번쯤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제가 또 이제 차트 얘기하다 말고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 얘기를 꼭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에서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한번 적어 볼까요?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적어 드릴게요. 원래 하려던 거 말고. 자, 자 보세요. 이걸 지우고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과거에 전문가 생활을 하기 전이죠. 이 주식 전문가 활동을 하기 전, 그리고 뭐 한창 공부를 할 때, 과거에 손실이 막 나고 수익이 나기 전에 저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문장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 기준, 그 원칙, 그게 뭔지 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막 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해줍니다. 뭐 쉽게는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매매를 하세요. 뭐 이런 공부도 하기도 하고, 돌파할 때 매매를 하세요. 이럴 때 파시고 저럴 때 뭐 사시고, 이런 강의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기법 강의이잖아요. 보통 이제 기법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그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었나.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거 말고, 그런 다 아는 그런 거 말고, 너만 알고 있는, 당신만 알고 있는 그 특별한 그거 좀 알려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되게 특별한 무언가. 사실 뭐 5일선 위에서 매매를 하고, 뭐 거래량을 보고, 추세를 보고, 지지와 저항을 보고, 이런 것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말고 뭔가 특별한, 당신이 지금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 특별한 그 무언가를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 외침이 브라운관 TV 너머로, 모니터 너머로 그분들에게 들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았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그 원칙이 뭔지, 나 너무 궁금하다.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거. 근데 제가 그거를 알아냈잖아요. 알아내고 아, 많은 수익을, 상당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 큰 수익이라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수익률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제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러한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하락을 했죠. 이 하락장에서도 저는 상당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 네. 거기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무슨 마이 랭킹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 마이 랭킹을 들어가 보면은 저랑 비슷한 또래에서 뭐 1억 이상, 뭐 몇천만 원 이상, 뭐 얼마 이상,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물론 뭐 1억 이상인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1억 이상 투자자와 제 나이 또래에서 제가 봤더니 300 몇 등이더라고요. 전체 그 제 나이 또래 중에서. 또래는 참고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냥 전체 다 투자 금액도 무관하고, 나이도 무관, 연령, 남녀노소를 연령 뭐 다 무관하게 랭킹을 측정했을 때는
2만 몇 등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 1%더라고요. 저번 달 수익이.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상승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도 모르게 어마어마하다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이럴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 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랑 원칙, 제가 안 하는 게 뭘까요? 기준과 원칙 뭘까요? 여러분들 계속 저 기준과 원칙에 눈이 가시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정답은 바로 지켜라에 있습니다. 지켜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준, 아무리 좋은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지키는 게 안 돼요. 그거를 지키는 게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있죠. 뭐 피터 린치라든지 그런 분들의 책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 적은 책은 없어요. 피터 린치라는 분은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해서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처음에 읽을 때 아니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기준과 원칙이 다 담겨 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저와 이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투자자,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이 투자자와 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 확신. 저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쌓이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나간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기준과 원칙,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뭐 한 명만 알고 있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극소수만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 같은 특별한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보다 어떤 특정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켜서 수익을 내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내 돈이, 내 그 피 같은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어떤 뭐 아예 정말 백지 상태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정말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것만은 하나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예,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 한 잔, 하시고 물도 한 잔씩 하시고 잠시 이제 쉬었다가 이제 2부, 제 나름대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거든요. 2부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다시 드리면서 또 어떤 기준, 여러분들이 좀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뭘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냈는지, 상승장에서 뭘로 그렇게 큰 수익을 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그러면 기준과 원칙, 가장 중요한 거 그래도 한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꼭 알았으면 하는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도 네,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알 것 같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겁니다. 별다른 거 없죠? 근데 이 별다른 거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선 이게 여러분들 정말 그 신호등이라고 제가 아까 지은 이유 가장 잘 지키는 거에 대해 설명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가 쌩쌩 달리고 있어요. 쌩쌩 달리고 있어요. 초록불입니다. 달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켜지지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여러분들 다 멈추죠. 멈추죠. 저쪽에서 막 가고 있어. 사거리에서. 차가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엑셀 밟으실 겁니까? 절대 안 밟으시죠. 적어도 저는 꽤 오래 2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네, 거의 20년 가까이 그쵸? 2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적어도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주황색 불에 꼬리 잡기 이런 거 말고요. 확실히 빨간불이 켜지고 나서 차가 쌩쌩 달리는데 거기를 비집고 가겠다고 초록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차를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러한 신호등이 있고 차가 쌩쌩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달리시겠습니까? 저는 그 신호등을 가장 중요한 신호등을 바로 이 월봉 5일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승장에서 수익을 꽤 냈다고 했죠. 정말 이 말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했다고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에서 계좌를 오픈하지 못하는 게 정말 한입니다. 한입니다. 저는 종목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6월 11일에 팔았습니다. 여기죠. 정말 여기서 팔았어요. 어떻게?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쓰면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뭐 신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2억, 3억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종목에 따라서. 하락장에서 그렇게 종목을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상승장에서 내 자금의 2배, 3배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면 신용을 쓰면 그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저는 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용을 쓰라고? 전문가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무조건적인 그런 얘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용을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미수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미수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미수는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아무리 상승이어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이 신호등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빨간색 위에 올라섰을 때 확실히 차트가 이 빨간색 위쪽에 캔들이 올라섰을 때 저는 제 기법, 제 원칙 기준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합니다. 신용까지 써서 매수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다 끌어나와서 풀로 매수를 합니다. 현물을. 그리고 확실하게 빨간불이 켜질 때까지. 자, 빨간불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이 빨간색. 자, 이 부분이죠. 요 가운데 십자가 부분. 여기는 주황색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황색 불에서는 조금 관망해야 됩니다. 조금 관망해야 돼요. 물론 저는 조금 더 일찍 6월달 11일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그 6월 11일에 그 종목 차트를 보고 좀 대응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월봉을 보고 대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마침 그게 딱 맞은 거죠. 최고점과.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하게 걸쳐진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주황색 불이다. 여기서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빨간 불이라 생각하고 멈출 필요는 없다. 여기처럼 하다 멈출 필요는 없다. 결국엔 네, 다시 상승하잖아요. 주황색 불. 그러나 여기는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보고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뭐 최고 위에서 이렇게 빠지자마자 팔면은 여기 거고요. 첫 번째 빨간색 선. 자, 한 중간 정도 좀 버티다가 팔아도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못 팔아도 이 정도에선 대응을 했어야 맞는 거죠. 포인트로 따지면 위에는 3190포인트가 나오고요. 밑에는 3128포인트, 313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 11월까지는 빨간불인 겁니다. 중간에 물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면요. 일봉을 보면 마냥 하락하지 않죠.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뭐 횡보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뭐 오르는 섹터들, 테마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량주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비중을 100%로 가져간다. 이 하락장에서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 주식 매매를 아예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안 해도 되고 정말 하겠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서 10%, 많게는 20% 정도 이렇게 줄여서 적은 금액, 적은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리스크 관리가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상승을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알고 있다. 그게 아닌 다음에야 이 파동을 하나하나 다 먹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파동을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보시면 오르다가 이 정도 지금 여기서는 많이 오르다가 이제 음봉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돼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음봉 하나 나오잖아요. 무섭습니다. 잠깐만. 무섭습니다. 근데 다시 상승을 하죠. 요거를 내가 밑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 이 음봉을 안 맞았을 텐데 올라갈 때 내가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네 이렇게 상승했는데 어이구 그런 어떤 파동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요. 다시 자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올라요. 자, 매수했더니 오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가 비중을 많이 실었어야 되는데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썼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이 후에 이렇게 빠지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때 아쉬워했던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다행이다. 그걸 또 매수하죠. 또 빠졌으니까 매수해야지. 이번에는 많이 사야지. 많이 사야지. 많이 사야지.
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많이 사야지 했는데 쭉 더 빠져버리는 거죠. 쭉 빠져버리고,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작은 어떤 파동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너무 일희일비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본전만 오면 이 주식시장 내 쳐다도 안 본다, 정말 내가 이 질려서 이 본전만 오면 다시는 내가 주식 하나 봐라,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고통이잖아요 지금. 그거 못지않게 하나하나 파동 다 신경 써도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매매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 월봉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 요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적어도 손실은 안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5월 이동평균선 기준을 꼭 새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2부도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 3부 넘어가서 제가 최근에 오르는 어떤 종목들별로 또 신호등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 어떤 기준이든 어떤 원칙이든 상관없으니까 이 지켜라의 포인트를 둔다는 얘기를 제가 2부 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 신호등의 초록불, 어떤 불이 켜졌는지 그래도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10% 20% 정도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라, 투자를 뭐 막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막는다고 여러분들이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혹시 오늘 매매하신 분 이렇게 눌러봤더니 아주 대다수의 분들이 오늘 매매를 했다, 이놈의 손가락,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적게 주식 신호등 최진영 대표님 말 듣고 적게 매매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좀 살았다, 이런 말씀도 좀 저에게 해주셔서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깊게 들어가 갖고 뭐 얼마에 매수해라, 매도해라,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라고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료로 전환을 안 하고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도 이제 슬슬 좀 끝나갈 때도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느 정도의, 내년에 일단 경기 침체가 올 거고요. 올 거고, 내년 내내 거의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더라도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을 시킬 겁니다.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자, 근데 가장 느린 게 부동산이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제 뭐 한 20-30% 시작됐고 나머지 남았다. 근데 주식은 선반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내년 그래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넘어갈 그 시점쯤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한, 지금도 하고 계신, 뭐 요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제가 얘기할 뭐 섹터들, 이런 이제 짜잘한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정말 베팅을 해볼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가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기회가 오는 그 시점을,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말 갑자기 뭐 1월, 2월 CPI가 폭등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갔고 연준에서 지금 이제 4.25, 그죠? 4.25인데
보통은 이제 원래는 뭐 0.5 한 번, 0.25 한 번, 아니면 0.25 한 번, 0.5 한 번.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0.5를 한번 하고 0.7로 4번 했으니까 0.5로 줄였으니까 이제 0.5 한 번 하고 0.25를 한 번 더해서 5% 정도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만 갑자기 0.75. 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생각도 하기 싫지만 1%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다거나 뭐 이건 좋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제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1분기에서 2분기 그 사이쯤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 시점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좀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긴밀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 이제 오늘이라고 해 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목요일 아침일 거니까 그때까지도 유효할 겁니다.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웹툰 섹터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 웹툰 섹터라는 거는 뭐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관련해서 최근 뭐 웹툰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적어 놨는데 이제 중국에 우리 드라마들이 막 진출을 하고요. 우리 컨텐츠들이 진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들이 웹툰 기반으로 제작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웹툰 기반이 아무래도 탄탄한 스토리가 이미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이 있는데 이게 영화화 된다, 이게 드라마화 된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보고 싶어요.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떻게 만화로, 어떻게 드라마로, 어떻게 영화로 구현됐을까? 이제 곧 슬램덩크가 어 다 아시죠? 슬램덩크 그 만화 슬램덩크가 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해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슬램덩크는 워낙 많이 봐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워낙 많이 봐서 다 알고 있는데 그 만화 영화가 또 극장판으로 개봉한다고 해서 다 이제 그걸 보겠다고 기대하시고 그런 어떤 이 웹툰 산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웹툰 기반으로 제작이 되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막 수십억 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하면 또 볼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웹툰 산업의 이 성장세가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핑거 스토리 29.93%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 19.75% 상승. 오늘 이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3일 화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원 미디어 12.8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11.9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핑거 스토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에서 핑거 스토리.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 핑거 스토리가 초록색 불이 나와서 나 이제 초록색 불이 나와서 이제 급등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급등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주황색인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있었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갖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이쯤에서 샀는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그냥 갖고 있었다. 손실 중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전체를 수익 이제 내는 거고 어쩌면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조금만 더 올라와야 본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상승폭에 어느 정도라도
한번 좀 취할 수 있었느냐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2 월에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차트의 끝이 지금 12월 8일이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승을 12월 15일까지 하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제 기준으로는요.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예, 제가 보통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캔들,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한 50% 정도의 가로선을 그어서 그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1차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바로 7,225원이겠죠. 이 종목이 오늘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아래 꼬리를 달았잖아요. 어쨌든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한다. 그럼 1차 매수 포인트는 바로 7,225원입니다. 자,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걸 놓쳤습니다. 근데 이 7,225원에 사실 여기서 많은 양을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거를 돌파한다고 해서 돌파해서 100%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살짝 돌파했다가 페이크로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1차 비중을 들어갔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겠죠. 이 캔들 보이시죠? 여기. 그럼 여기를 지금 가로선을 또 50% 정도 긋겠습니다. 이건 또 저만의 50% 룰. 또 제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기법이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굉장히 위쪽이긴 하죠. 20 몇 %였을 테니까요. 그럼 거기를 뚫고 내가 갔을 때 또 매수를 하겠다. 2차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단 그 매수 포인트를 이제 위에서 다시 찍고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쪽을 건드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힘이 없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바로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아서 타이트하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몰라도 만약에 내가 두 번째 포인트인 이 거래량이 터진 이 부분에서 이 종목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럼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이제 여기서 잡으신 분들과 위에서 잡으신 분들의 그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고 하면은 이 라인을 뭐 똑같이 대응하셔도 되겠네요. 이 9,058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하루 지난 캔들이 더 생기고 그 다음 캔들이 생기기 전일 텐데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면, 여기서 손절을 안 했다면, 여기서 손절을 했다면,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모의로 공부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캔들이 나왔을 때 이 9,060원대를 지지해 준다. 그럼 일단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겠죠. 여기서 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익 실현을 일단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거나 올라가거나 일단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미스터 블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거래량이 말라 있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우상향 턴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네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캔들 있죠. 여기. 근데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캔들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낫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1차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캔들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그 어떤 특정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이 캔들의 위쪽, 캔들의 가장 상단에다가 또 가로줄을 딱 이렇게 그어 보는 겁니다. 물론 자, 다시 한번 이 위쪽 캔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50%를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 50% 라인 2,150원 정도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00원에서 계속 지지를 보여줘요.
이 라인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1차적으로. 1차 매수 포인트가 바로 2,300원입니다. 2,300원. 그럼 2,300원을 매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매수가 손절가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터진 캔들에서의 50%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2,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매수가 됐을 것 같고, 여기서는 사실 뭐 건들진 않았어요. 살짝. 그럼 살짝 위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2,3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 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과 끝만 봤을 땐 그렇고요. 자, 그러면 2차 매수 포인트도 있겠죠. 2차 매수 포인트는 두 번째 많이 그 거래량이 터진 요 캔들 보겠습니다. 이 캔들의 50%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50% 이후에 자,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나서 자, 1차 매수 여기서 하신 분들은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상승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후에 매수한 이후에 5일선에서 내가 좀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상승하는 걸 체크했어요. 자, 그 이후에 뭐 하루 만에 이거 지금 여기 50% 룰을 지키고 지지해 주니까 내가 확인했어라고 바로 하시는 건 안 돼요. 하루만 지켰으면 안 돼요. 자, 그 이후에 며칠 정도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하락을 했어요. 빠졌어요. 일단은 이 50% 3,76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그러한 어떤 캔들이 나오기까지는 일단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3,760원, 3,750원, 3,760원 이 정도를 매수 포지션 매수 타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여기죠. 지금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이 밑에서는 사기 어려워요. 이 저점 고점을 자꾸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돌파하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게 반대로 저항이 돼서 그러면 빨리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르더라도. 어쨌든 이 종목을 3,760원에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급등주는 분봉을 60일선, 60분봉으로 놓고요. 60분봉상 5일선이 깨지면 일단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겨놨다고 하면은 5일선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남겨놨다 하면은 이 최초의 매수가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하락했을 때 말이에요. 상승했을 때 최고점에 답할 수 없겠죠. 답할 수 없겠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60분봉 켜시고 60분봉에서 예를 들어서 자, 60분봉을 켜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디서 매도가 될까요? 여기죠.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여기서 빠졌잖아요. 여기서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시점을 보면 4,900원대가 우회선이 4,900원, 그죠? 4,900원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을 거니까 여기를 이탈을 하는 순간 저는 팔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왜? 보시면 우회선 밑으로 빠졌으니까 60분 몽상. 그러면 내 매도가는 4,9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볼까요? 4,900원에 매도. 4,900원. 뭐 이 정도겠네요. 어때요? 예. 굉장히 고가에 매도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급등주를 매도할 때 여러분들 60분봉상 5일선에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물론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하고 지금 이제 내일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겠구나. 제가 지금 얘기해도 어차피 그 다음날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보실 거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내일 막 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어차피 이틀 후니까 상관없겠네요. 막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5일 그 60 분봉상 5일선에 매도를 했다. 근데 다음날 떨어지면 좋은 거고요. 기분이 좋죠. 내가 매도했는데 떨어지면. 근데 상승을 한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 50% 정도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더 빠지는 거는 뭐 그다음 날 또 도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올 매도를 하고 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음 날에 오르고 뭐고 이거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 신경 안 쓸 자신이 없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멘탈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여기서 다 전량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까지 봤고요. 자,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대원 미디어. 자, 이 종목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50%의 금을 거볼게요. 자, 귀신같이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주잖아요. 지지를 여기서. 그럼 매수 포지션이 어딜까요? 사실 1차적으로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후에 바로 접근한다. 여기서 바로 접근한다. 안 돼요. 일단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라인은 1번이라고 하고 이 밑에 라인은 2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2번 지우고 네, 일단 1번 1번을 지지해 주나요? 지지해 줬죠? 좋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1번 지지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1번에서 해 봄직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 매수 포지션은 이 지점, 이 지점이나 이 지점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일단 손절을 합니다. 일단 손절을 해요. 다시 이 밑에서 크게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손절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네, 일단 손절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산 다음에 이 라인에서 분명히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분봉상 5일선을 깨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 다시 사도 이 라인 여기서 떨어질 때 또 거기서 그 5일선을 60분봉상 5일선을 깨는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수익, 여기서도 수익. 지금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선 라인 아래로 빠졌죠. 그러면 이 선을 옮깁니다. 어디로? 이 가운데 50%로 옮깁니다. 이렇게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봐요. 좀 지지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네, 이렇게 매수해봄 하죠. 매수해 봄직하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 부분에서 매수해 봄직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빠질 때, 자 오늘 한번 열어볼까요? 분봉 60분봉.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깨졌었으니까. 근데 다 판다? 아니다. 50% 남겨놓는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50%는 지금 이 60분봉상 5일선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지킨다. 아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아래에 뭐 제가 주식신호 최진혁 입장에서 QR코드를 적어놨으니까 저랑 이제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예, 함께 또 제가 드리는 시황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